통합과학인데 나름 재밌어요. 예, 이게 통합과학이 과학을 통합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예. 나는 재밌습니다. 아무튼 나는 재밌던데요. 그래서 요거를 되도록이면 1, 2월에 좀 이렇게 가능하면은 이제 끝낼 수 있으면 끝낼 건데 쉽지는 않죠, 사실. 예. 1, 2월에 끝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3월부터는 또 이제 시험 대비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예. 시험 보거나 이러면 시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안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생각에는 원래는 한 1, 2월에 끝내고 그 다음에 뭐 화학원이나 물리원 뭐 요런 거 스케줄을 생각했었는데 그거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거를 진행하면서 시험 때가 되면 시험 대비 할게요. 시험 때가 되면 학교가 지금 여기 구성원이 석천이랑 상일인데 잘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 안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방에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 네, 웬만하면 끝내고 딱 할까 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막 좀 더 그래도 자세하게 하면서 하는 게 남으니까 너무 이제 진도에 급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더 많이 시키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우주 팽창 외부 은하를 관측한 결과 이게 쪽수가 맞나? 잠깐만요. 맞는 것 같긴 하네. 자, 보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 은하를 관측한 결과 대부분의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거 3학년 2학기 끄트머리 우리 조금 배웠는데 기억하나? 그쵸? 그래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은하는 이만큼 멀어지는 동안에 멀리 있는 은하는 이만큼 멀어지면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는 것도 맞는데 얘네들끼리도 멀어져. 얘네들끼리도. 얘 요렇게 되잖아.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은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주가 전체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도 하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하고, 고등 교재에서는 빅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네. 중등 교재에서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주로 했는데 여기 빅뱅 우주론이라고 나오네요. 빅뱅 우주론은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폭발하여 우주가 지금 우주가 엄청 큰데 처음에는 되게 작은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여 팽창하여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다. 요거를 상세하게 배우는 겁니다. 요 단원에서.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원소들이 나와요. 원소가 생기는데 원소의 정의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게 정의야, 정의. 그거를 이제 원소라고 하고 수소, 산소 이런 원소가 있습니다. 스펙트럼, 빛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여러가지 색띠,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연속적으로 보이면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근데 중학교 때는 지금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적으로 보인다라고 배우죠. 근데 고등학교 때 이거를 되게 세밀하게 보면은 사실 연속적이지 않아요. 햇빛도. 그래서 그거 차이점 같은 것도 배우긴 할 텐데 일단 지금은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야 이게. 근데 금속 원소 이런 불꽃 반응색 같은 거를 분광기로 관측했을 때는 밝은색 선이 보인다.
원소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 스펙트럼. 선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선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의 차이를 아시면 되겠고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원자의 구조, 원자 중심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근데 원자 핵은 또 양성자, 중성자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안 배우고요. 이제 그런 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배우는 거죠.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구조이다. 원자 핵의 구조,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근데 얘가 또 쿼크라고 하는 걸로 또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배울 거고. 이온,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된 거를 이온이라고 하고요. 전자를 잃었다.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를 띠게 되고, 그러면 양이온이 되는 거죠. 양이온.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됩니다. 뭐 양이온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으면 음전하를 띠게 되고, 왜냐하면 전자가 마이너스성을 띠니까. 그 다음에 음전하를 띠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음이온이라고 한다. 자, 되셨지요? 그래서 12쪽 하이탑을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나중에 하이탑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가 있거든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우주의 시작.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이 지금은 대세입니다, 물론. 근데 빅뱅 우주론이 나오기 전까지 요 서로 대립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 틀린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 거의 틀린 게 없는데 요거만 틀렸어요. 우주가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한 것만.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 안정한 상태로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한한 건데 사실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그 상대성 그 방정식을 풀어봐요. 프리드만이. 근데 풀어봤더니 우주가 팽창하는 세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모델이 나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풀어서 우주를 팽창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게 팽창하는 게 싫었던 거야, 사실은. 팽창하는 게 우주의 뭐 절대적인 안정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함수를 하나 집어넣는데, 자기 상대성 이론에 그 중력 방정식 내에 그 팽창한다라는 그런 상수를 집어넣는데, 아무튼 정적인 걸로 생각을 한 거고, 프리드만은 팽창한다라고 대립을 해. 서로 싸우는데, 근데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허블이 관측을 해요. 이거 중학교 때 말미에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야? 틀린 거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팽창을 하는데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정상 우주론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팽창을 하는데. 그러니까 팽창을 하는데 정상 우주론으로 설명한 사람은 이제 호일이라는 사람입니다. 호일이 팽창을 하는데 팽창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은하나 별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은하나 별이 생긴다. 이게 생기다 보면 우주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한다. 이게 설명한 거야. 근데 빅뱅 우주론자들은 커지긴 하는데 질량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긴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생긴 거 그대로 있습니다. 모형을 잘 보시면 얘는 시간이 지나도 듬성듬성해지지 않아요. 왜냐면 새로 다 계속 생기니까.
근데 얘는 듬성듬성해져요. 그쵸? 예. 얘는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 커지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정상우주론으로 설명하자면 밀도가 일정해야 돼. 왜냐면 부피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니까. 그쵸? 그리고 온도도 일정해야 돼. 근데 빅뱅 우주론은 그렇지 않아요. 밀도는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부피만 증가하고 질량은 그대로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온도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팽창하다 보면은 온도가 감소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 둘이 이제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 설명하는데,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관측이 돼요.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걸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 거야? 빅뱅 우주론이 이긴 거예요. 정상 우주론이 틀렸어요. 정상 우주론 틀렸습니다.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는 우주는 이렇습니다. 138억 년 전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하여 우주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계속 팽창했다라는 이론이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막 에너지나 이런 거 계산을 합니다.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게 이제 증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발견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확립이 됩니다. 자, 증거는 조금만 이따 보고요. 빅뱅 우주론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거를 보면은, 자,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있잖아요. 입자가속기로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속기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양성자, 중성자까지밖에 몰랐었어. 그런데 입자가속기를 꽝 충돌을 시켰더니 양성자, 중성자가 쪼개진 거야. 이렇게 쿼크로. 쿼크라고 하는 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쿼크라고 하는 애랑 렙톤이라고 하는 애들이 기본 입자인데, 아무튼 얘네들은 이제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가 생성됐을 당시 진짜 처음에 생긴 입자는 쿼크랑 전자예요. 두 가지. 쿼크는 사실 6가지가 있어요. 업쿼크, 다운쿼크, 참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쿼크, 바텀 쿼크,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업쿼크와 다운쿼크입니다. 윗쿼크와 아래쿼크. 자, 기본 입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예전에는 원자라고 알고 있었죠. 원자. 근데 원자가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쪼개져서 지금은 이제 쿼크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쿼크와 전자가 기본 입자이다. 자, 빅뱅 초기에는 기본 입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팽창을 해요.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점점 안정한 물질이 돼요. 안정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쿼크가 모여서, 3개의 쿼크가 모여서 어떤 입자가 돼. 근데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데, 양성자는 위 쿼크 2개와 아래 쿼크 1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업 쿼크 2개는, 업 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야. 아래 쿼크, 다운 쿼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잘 봐라. 플러스 3분의 2인 애가 2개 결합하고, 아래 쿼크 하나죠? 아래 쿼크 마이너스 3분의 1인 애가 1개 결합해.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얼마죠?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래서 양전하를 띠게 된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띱니다. 플러스 1의 전하를 껴. 근데 중성자는
업커크가 하나예요. 하나죠. 위커크 하나. 아래 커크가 두 개예요. 근데 아래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두 개. 그럼 더하면 얼마야? 0이죠, 0.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이거 적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자꾸 적으면은 좀 덜 졸리는데.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고요. 중성자는 중성 전하를 띄게 되죠. 그러니까 전하가 없는 거지. 전자는 원래부터 마이너스 1입니다. 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전하가 있는데 전기적 성질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런 게 생겼어요. 생긴 다음에 쿼크가 모여서 모이는 거죠 지금. 그쵸?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혼자만 있잖아요. 양성자 혼자만 있으면 수소야. 수소. 사실 수소의 원자 핵. 양성자 지 혼자만 있으면 수소의 원자 핵이야. 수소의 원자 핵. 근데 이때 양성자랑 중성자가 모여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이게 원자핵 만들어지기까지가 얼마 걸리냐면 3분 만에. 계산했더니 3분이야. 3분 만에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되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이게 급팽창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여기 써있군요. 약 3분 만에, 여기까지가 3분이다. 여기까지 3분 만에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한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 정도 된 거야. 10억 켈빈 정도. 엄청 뜨겁다 이거지 일단. 엄청 뜨겁습니다.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하다. 하여튼 여기까지 글 3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38만 년 지나요. 38만 년.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3000켈빈까지 떨어져요. 3000켈빈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니네가 헷갈리는 게 헬륨의 원자 핵하고 헬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면 헬륨의 원자 핵은 원자 핵이고 헬륨은 뭐랑 결합해야 돼? 그러니까 헬륨이라는 원자가 되려면 뭐랑 결합해야 돼요? 헬륨이라는 전자랑 결합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좀 이상하네. 하여튼 여기로 해야 되나? 여기로? 하여튼 38만 년 지난 다음에는 원자 핵하고 전자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전자랑 원자 핵이랑 떨어져 있어요.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서. 근데 지금 온도가 이렇게 3000켈빈 정도까지 내려가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돼? 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생성된 후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처음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원자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이렇게 두 가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소와 헬륨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원소 주기율표에 전체 118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개만 만들어진 거야. 여기까지 해서 두 개 만들어진 거 두 개. 자, 나중에 이제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자, 우주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생성되었고, 한 38만 년 후, 근데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한 수억 년 정도 지나면 은하와 별이 만들어져요. 은하와 별이 수억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0켈빈이야. 섭씨 온도에다가 273 더해주시면 절대 온도로 바뀌는데, 섭씨 온도로 바꾸려면 절대 온도에서 273 빼면 돼요. 하여튼 그런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는 이제 온도를 쓸 거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우주 초기에는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지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지 혼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이나 아니면 이런 건 중수소인데 중수소의 원자 핵이나 이런 원자 핵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3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우주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전자랑 결합한 거는 아니었다. 38만 년 정도 지나서 3000켈빈까지 떨어졌을 때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기본 입자 생성. 초기에는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졌다. 양성자, 중성자 생성.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가 되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중성 전하를 띠고 있다. 이런 것도 보시면 초기에는 진짜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이었어. 개수비가. 근데 팽창을 하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7대1로 변화됩니다. 7대1로 변화됩니다. 요건 좀 나중에 뒤편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 게 있어. 그러긴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는 우주 온도가 10억 켈빈 정도로 낮아지면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가 3분. 그 다음에 이제 한 38만 년 정도 지나서 온도가 3000켈빈 정도 낮아지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다. 요때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요때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되었다. 자, 뭔 얘기냐면 전자들은 있잖아. 특징이 뭐냐면 빛의 경로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주에 전자가 막 이렇게 퍼져 있으면 빛이 가다 전자에 부딪혀 가지고 자꾸 경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명하잖아. 사실 이거 불 끄면은 그냥 투명하고 빛이 이렇게 그냥 내 앞을 눈앞을 지나가도 몰라요. 쭉 지나가니까. 여기서 레이저 하나 이렇게 쏘면 몰라요. 이렇게 지나가면 앞만 보고 있자면 몰라. 근데 이 당시에는 전자들이 있어가지고요, 빛을 자꾸 막 굴절을 시켜요. 막 이렇게. 그래서 요때는 이제 우주가 뿌예. 불투명해. 왜냐면 빛이 가다가 반사돼가지고 내 눈에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근데 38만 년이 지나고 전자가 원자 핵에 속박이 되는 거죠. 전자가 원자핵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주변에 막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때 빠져나온 빛을,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요 빛을 우주 배경에 깔려있는 복사선인데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때는 투명한 우주가 돼요. 투명한 우주. 왜냐하면 빛이 그냥 직진하니까 뿌옇게 보이지 않는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해요.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우주론 주장한 사람인데,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있을 거다, 우주에. 그랬는데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이를 발견을 해요. 가모프가 주장하고 펜지어스, 윌슨이, 이 사람들 같은 편은 아니야. 가모프는 빅뱅 우주론자인데 펜지어스와 윌슨은 어떤 실험을 하다가 이 지지직거리는 그런 방해 전파 같은 거를 발견을 해. 근데 그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였던 거야. 그래서 가모프 말이 맞다라는 거죠.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데 그게 관측이 됐기 때문에. 자, 가모프가 얘기한 거는 한 3000켈빈 정도에서 나오는 그 빛이 처음에 빠져나왔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게 진동수가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서 현재는 한 3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빛이 복사선이 관측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3켈빈은 되게 사실 낮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우주 평균 온도가 3켈빈 정도야. 3켈빈은 마이너스 269도씨 정도밖에 안 돼. 우주 평균 온도가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주 평균 온도가. 요 정도의 빛이 관측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펜지어슨과 윌슨이 요 글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모든 방향에서 대체로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를 발견합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이 전파가 우주 배경 복사로 온도가 약 3켈빈인 물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파장과 일치하였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찍은 거야. WMAP이라고 하는 위성을 쏜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비슷하지만 이게 완전히 균일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 엄청 중요한데, 완전히 균일하잖아? 그러면은 별 같은 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밀도가 높고 어떤 곳은 밀도가 낮고 이래야지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좀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는데, 낮은 데에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는 동일하지만 완전히 균일한 건 아니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따라 예측한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자들이 이제 말이 맞다고 믿는 거죠, 사람들이. 됐을까요? 네, 개념 속속 1, 2, 3번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자.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후 우주 밀도는 어떻게 돼? 감소하는 겁니다. 부피가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니까. 온도는 감소라고 쓰면 되겠네요. 온도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빅뱅 후 가장 먼저 생성되었으며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입자. 요런 거를 예전에는 원자라고 썼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빅뱅 후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는 전자와 쿼크다. 전자도 만들어졌어요.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빅뱅 후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는 원자 핵인데, 이거는 이제 바만 고르면 돼요. 헬륨 원자 핵.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결합한 거거든요. 수소의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 혼자 있어도 되니까 뭐 굳이 결합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중수소나 삼중수소도 있긴 하지만, 우주 온도가 한 3000켈빈까지 떨어졌을 때 생성된 것은 그때 원자가 만들어요. 그때 원자.
원자가 이제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이렇게 두 개 만들어진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나이가 약 38만 년 정도 됐을 때 우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으로 현재는 온도가 한 3켈빈 정도의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과 같은 파장으로 관측되며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뭐 재밌지 않습니까? 신기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게 신기한 거죠. 그 다음에 16쪽에 있는 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16쪽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한 다음에 앞에 거 보겠습니다. 자, 분광기라고 하는 건 아무튼 요 안에 그 프리즘이 있어 가지고요. 프리즘이 있어. 그 프리즘이 있으면 빛이 진행하다가 이렇게 굴절이 돼요. 근데 굴절되는 정도가 보라색 영역, 파란색, 보라색 영역이 더 많이 굴절돼요. 그러다 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굴절되는 정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백열등이나 햇빛은 좀 그런데 하여튼 백열등 정도를 보면 고온의 물체라고 할게. 고온의 물체라고 할게. 그냥 햇빛 말고 고온의 물체. 고온의 물체를 보면 연속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수소만 있는 거야. 지금 수소만 있는 거야. 수소는 어떤 에너지 준위가 있어요. 이건 이제 화학 시간에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네. 아무튼 수소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어. 어렵네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이게 전자입니다.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좀 더 높은 에너지 순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다가 여기 있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가 높은 건데,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주면은 요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빛이 나와. 이렇게 전자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빛이 나와. 근데 중요한 게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끊겨 있어요. 양자화돼 있어요. 양자화돼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끊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준위가 다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소는 요 해당하는 빛만 나와요. 요 빛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빛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특정 영역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달라가지고요. 근데 헬륨은 또 헬륨의 에너지 순위가 있는 거예요. 수소는 수소의 에너지 순위가 있고 헬륨은 헬륨의 에너지 순위가 있고. 수소가 내보내는 선 스펙트럼하고 헬륨이 내보내는 선 스펙트럼이 달라요. 네온이 내보내는 선 스펙트럼도 다르고.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 선 스펙트럼이 다 어때? 다 달라요. 이게 원소마다 방출선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소마다 에너지 순위가 달라서 원자의 상태가 다르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태양에 직접 가는 게 아니거든. 봐봐라, 이게 태양빛이 이렇게 와요.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데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어.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어요. 그 빛이 나오는데 그 태양을 둘러싼 대기에서 요런 데서 흡수선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 이렇게 방출선하고 흡수선 차이는, 방출선은 에너지가 높으면은 방출되는 거고, 흡수선은 빛이 지나가다가 이런 원자들을 지나가게 되면 그 원자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햇빛이 오다가 요런 데서 흡수가 된 거야. 어떤 원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봐라.
요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요 수소가 있지, 수소가. 그래서 아, 태양의 대기는 수소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흡수선을 보고. 그 다음에 태양에는 나트륨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나트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륨도 있습니다. 헬륨. 태양에는 헬륨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쭉 따라가 보시면 그래서 저기 엄청 멀리 있는 별도요 어떤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엄청 멀리 있는 빛을 분석을 하면은 그 별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엄청 똑똑하지. 자, 백열등은 니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백열등은 이렇게 전구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런 거는 LED 전구야. 이런 거는 특정 파장만 사실 나옵니다. 이거는 분광기를 보잖아. 그러면은 레드, 그린, 블루 요런 애만 나와요. 연속 스펙트럼 안 보여. 백열등은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옛날 전구 꽂아져 있는 전구 있어요. 그거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방출 스펙트럼이 관측되는 것.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이렇게 까만 바탕에 색깔이 보이는 거.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선이 방출되는 거니까.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 바탕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빛을 흡수했으니까. 빛이 오다가 빛이 흡수가 됐으니까. 얘네들은 흡수 스펙트럼이고, 얘네들은 방출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은 나, 다, 라, 마, 바까지. 그 다음에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까닭.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와 그 간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에너지 준위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에너지가 있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나타나는 까닭은 별의 대기가 있는 거예요. 걔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태양을 이루고 있는 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태양빛이 오다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원소마다 스펙트럼 선폭이 다른 까닭. 양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굵은 게 있으면 그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게 만약에 여기 굵게 돼 있다. 그럼 그게 많은 거야, 그게. 양도 알 수가 있다, 양도. 선폭이 다르면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태양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보니까 수소, 헬륨, 나트륨이 있어요. 미지의 별에는 수소와 칼슘이 있습니다. 미지의 별에는 칼슘이 있나 볼까? 칼슘? 요렇게 있지 지금 이렇게. 그쵸? 칼슘 있잖아 이렇게. 요거는 뭐지? 요건 수소코지. 요건 수소코지.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칼슘 있잖아. 칼슘 있는 거다. 그쵸? 수소도 있고. 미지의 별에는 수소와 칼슘이 있다. 스펙트럼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 원소의 종류는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로, 함량은 이제 얼마나 많은가 이거는 거거든요. 함량은 선폭으로, 선폭과 선의 위치를 보면 종류와 함량을 알 수가 있죠.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므로 이를 통해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를 알 수가 있어.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원소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별빛을 분석을 해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자, 믿으셔야 되는데 일단 확인 문제 한번 해보고 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보셨죠? 그러면은 고온의 광원에서
아까 썼죠? 고온의 광원이라고. 예, 그럼 가와 같이 나타난다. 연속 스펙트럼 맞고요.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을 나타내는 파장은 서로 다르다. 이거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틀렸는데, 자 봐봐. 그러니까 수소는 요거는 방출선입니다. 방출선. 근데 흡수선의 위치도 똑같아요. 이게 흡수선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갈 때는 흡수고 요렇게 갈 때는 방출인데, 파장이 똑같아요. 파장. 근데 파장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게 에너지가 달라요. 이게 빨간 빛하고요, 이 보라색 빛하고 에너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라색 빛이 왜 에너지가 더 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르면 파장이 달라져요. 파장이라는 말도 어렵지 좀. 근데 동일한 원소에서 흡수선과 방출선의 파장이 서로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에너지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나와 다의 스펙트럼에서 관측되는 선의 파장은 같다. 나와 다. 안 같지? 다른 애잖아. 수소, 헬륨 다른 애잖아. 그쵸? 그 다음에 스펙트럼, 사가 뭐지? 태양이네요. 분석해서 태양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미지의 별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시면 수소와 칼슘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소가 나고요. 나바네, 나바. 2번이 답이고. 자, 요런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가보는 거죠. 이렇게 A 있네. A 있네. 있나? 있죠. 그쵸? A. 그 다음 B 없지. B 없어. 근데 이게 어쩌다가 우연치 않게 요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안 돼. 얘네가 다 있어야 돼. B에서 나오는 애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B 없고, C 있나요? C 있네. 그쵸? C 있습니다. D 있나요? D 있네. 그래서 이 별에는 A 원소, C 원소, D 원소가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이 맞고요. 파장의 위치가 다르니까. 요런 거는 이제 까만 바탕에 빛나는 거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인데 구성 원소의 종류 알 수 있고요. 함량도 알아요. 예. 함량은 어떻게 알아? 폭으로 알아. 선의 폭. 선 폭으로 알 수가 있다. 예. 두꺼우면 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고, 4번 A에서 D 중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있는 대로 골라라. A랑 C네요. A, C, D네요. A, C, D. B는 없었고, 그쵸? 그렇게 판단한 까닭,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와 원소 ACD, 원소 ACD의 방출선의 위치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앞에 거 다시 할게요. 보겠습니다. 우주의 원소 분포. 자, 우주 원소 분포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직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야. 자, 봐봐. 이게 처음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1대1로 비슷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데, 될 수도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될 수도 있는데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흡열 반응을 해야 돼. 열을 흡수해야 돼. 열을 흡수라고 써야 돼.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될 때는 열을 방출해야 돼요. 자, 온도가 높으면은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하는데, 잘 봐. 팽창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열을 흡수해야지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잖아. 근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게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게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되고, 요거는 잘 되는데 얘는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7대1의 개수비가 됩니다. 7대1이죠. 7대1. 지금 이게 14대2인데 7대1이지? 14대1은 7대1이니까. 그 다음에 팽창하면서 요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수소 원자 핵은 12개고 헬륨은 1개인데, 헬륨 1개가 하나, 둘, 셋,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비가 12대4여서 질량비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돼요. 응? 알겠어? 양성자, 중성자 초반에는 1대1이었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7대1의 비율로 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모이면 헬륨이 되는데, 개수비로는 12대1이고요. 개수비로는. 질량비로는 3대1이 돼요. 질량비로는 3대1이 됩니다. 헬륨 하나가 수소 4개랑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주장을 해. 또 이렇게 수소와 헬륨은 3대1일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빅뱅 우주론자들이 이렇게 계산해왔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까 잠깐 배운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알아본 거예요. 일단 스펙트럼은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파장이 나뉘어져서 보이는 거고, 고온의 기체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어디 갔어? 응? 촉이 없어졌네. 뭐야 갑자기. 뭐지? 여기 있다. 왜 안 꽂혀 있지? 고온의 기체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만 별빛이 오다가, 잘못 얘기했네요. 미안해. 고온의 발광체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지만 온도가 높다라는 게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고, 별빛이 오다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분석을 한 겁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요.
연속 스펙트럼은 이제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고, 백열등이나 아니면 고온의 발광체나, 선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은, 자, 검은 바탕에 방출선이 보인다. 이거는 고온의 별 주위에서 에너지를 얻어 가열된 기체가 빛을 방출하는 경우이고요. 고온의 기체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고,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연속 스펙트럼에서. 근데 별빛이 지나가다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구조가 있습니다. 전자가 있는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전자가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고요.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야. 이걸로 분석을 했다. 이걸로 분석을 한 겁니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 보이는데 까만 선이 흡수가 된 거고, 방출 스펙트럼은 까만 바탕에 빛이 나온 거죠. 근데 같은 수소라고 하면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파장이 어때? 같다. 이해가시죠? 탄소도 파장이 같다. 그리고 원소의 함량은 선폭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다. 선폭을. 다 얘기하긴 했고, 그래서 관측을 했다라는 거야, 진짜로. 근데 관측을 했더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나왔어요. 증거야, 이게 증거. 예측을 했는데 관측했더니 3대1로 나왔어요. 그 빅뱅 우주론자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개가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랑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요게 이제 두 가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이다. 자, 4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풀어봤어요? 예,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 초기에는 비슷하긴 했어요. 생성 초기에. 근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이 개수비죠, 질량비가 아니라 7대1이었습니다. 7대1.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가 결합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결합해야 되고,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1이다. 맞아요.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이고,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 가열된 기체에
그럼 기체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기체가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기체에 해당하는 빛만 나오는 거야. 연소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온의 기체는 방추 스펙트럼이 나오고, 저온의 기체를 흡수할 때 흡수되고 남은 빛이 보이는 거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두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고요. 질량비는 3대1이고 이거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측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3구는 했고 18쪽에 여기서 잠깐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종합을 하는 건데요. 빅뱅 우주론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 쿼크와 전자가 생기고 요런 거를 우리가 급팽창이라고 합니다. 이게 급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근데 수소는 그냥 있으면은 수소의 원자핵이야. 이거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한 3분 만에 만들어졌다. 3분 만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게 뭐냐면 요게 빛이야. 빛이거든. 빛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38만 년이 되면서 우주가 3000켈빈까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요게 전자가 요렇게 묶였죠. 그쵸? 전자가 여기 속박이 됐잖아. 그러면서 요게 뭐겠어? 요게 우주 대경 복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7억에서 한 4억에서 7억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별이 만들어집니다. 별과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별 생성 과정은 다시 배웁니다. 자, 요거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데, 처음에는 온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중성자와 양성자 서로 변환이 둘 다 일어나요.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되는데, 처음에는 1대1이었지만 팽창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진다. 이게 중요하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변화는 가능한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거는 안 된다고요. 에너지가 부족해져 가지고. 그래서 양성자가 더 많아졌다. 7대1로. 이해 가세요? 7대1은 14대2랑 같잖아. 그래서 14대2로 일단 그려놓은 거고, 요 상태에서 요게 모여서 헬륨이 되는 거야. 헬륨. 근데 개수비로는 수소랑 헬륨이 12대1이지만 질량비로는 12대4니까 3대1의 질량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은 원자핵이죠. 나중에 전자가 이렇게 붙어서 우주 전체 질량비가 수소가 헬륨이 3대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게 맞았다 이거지. 자, 우주 팽창으로 온도가 높아져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환이 어려워졌다. 우주 팽창으로 온도가 높아져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환이 어려워졌다. 그러네. 맞네요. 헬륨 원자핵 생성 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로 물어봤죠. 12대1 미안해요. 12대1입니다. 개수비는 12대1이다. 근데 질량비는 12대4니까 3대1이 되는 거예요. 질량비는 3대1이다. 자, 내신 탄탄을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22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희성 다 했어요? 네, 보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예. 아인슈타인은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이게 정적 우주론이에요. 정적 우주론.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이고요. 정상 우주론은 호일. 빅뱅 우주론 가모프가 맞고, 이 둘 다 증가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정상 우주론도 질량 이거는 증가하고 얘가 일정한 거고요. 밀도는 일정한데 얘는 감소하는 게 맞고요. 부피가 커지니까. 우주 온도는 일정한 거고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허블 관측을 바탕으로 한 우주론이다. 뭐 이게 토대가 되긴 합니다. 팽창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허블이 팽창한다라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한 점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자 빅뱅 이후 우주 온도 점점 낮아지는 거 맞고요. 밀도는 빅뱅 직후 우주 밀도는 현재보다 컸다 맞고요. 현재 팽창을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팽창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거래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하여튼 가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우주론 모형인데 새로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빅뱅 우주론에 대한 그림이고요. 우주 팽창하는 거 맞고 밀도는 감소하는 거고 은하들 사이 거리 멀어지는 거 맞고요. 예, 기억 디귿. 그 다음에 4번에 자, A는 전자, B는 원자 핵. 근데 C는 지금 뭔지는 사실 몰라. 이건 C는 뭐 중성자인지 양성자인지는 중성자 또는 양성자고, 요거는 쿼크가 되는 거죠. 쿼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원자, 핵, 양성자 쿼크 1번. 여기 중성자라고 써있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 C가. 하여튼 답은 1번이고요 A와 D는 기본 입자이다. A와 D는 기본 입자 맞네요. 지금 A가 전자고 D가 쿼크이기 때문에 원자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다. 맞네요. 원자핵과 전자로. C는 쿼크가 모인 거죠. A와 D가 모인 게 아니라 D가 결합한 거죠. D가 쿼크 3개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자 빅뱅 이후에 쿼크 전자 먼저 생기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그 다음에 원자핵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 생기고 그 다음에 원자 기역 니은 리을 기역 니을 리을 지금 미음 2번. 그 다음에 7번에 자 가장 먼저 생성된 입자는 A다. 아니죠. C랑 D입니다. C, D. 그 다음에 자 C 3개가 결합하여 B가 생성되는 거 맞죠? B 1개와 D 1개가 결합하면 수소 원자가 생성되는 거 맞습니다. 우주 온도는 A 생성 시기보다 C 생성 시기에 더 높았다. 맞네요. 쿼크가 만들어질 때가 더 온도가 높은 거죠. 5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만 돌고 있으면 수소의 원자핵이고 전자 2개 돌잖아요. 그럼 이거는 헬륨의 원자핵입니다. 이게 헬륨이죠. 헬륨이죠. 얘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 가는 양성자 1개, 나는 양성자 2개입니다. 원자 종류 가는 수소, 나는 원자니까 그냥 수소라고 쓰시면 됩니다. 헬륨 원자라고 쓰가 그냥 헬륨 원자, 수소 원자. 수소라고 쓰면 이제 분자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수소 원자라 쓰는 게 낫겠네. 또 이렇게 쓰시고 자, 한 3분까지는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륨 원자 핵까지. 38만 년 후에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수소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주 크기는 가시기가 A시기가 B시기보다 작았다 맞고, A시기에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었다 맞고, B시기에 원자 핵과 전자 결합하였다 맞고요. B시기에는 10억 켈빈은 아니고 3000 켈빈 정도 된 겁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펜지어슨과 윌슨이 발견해서 우주 배경 복사, 결정적인 증거 우주 배경 복사. 11번에 모든 방향에서 관측되고 원자 핵이 생성되면서 빠져나간 빛이다. 원자예요. 원자 핵이 아니라 원자가 생성되면서 빠져나간 빛이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었다라는 우주론의 증거다. 아니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데, 빅뱅 우주론은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됐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주 배경복사 빠져나가는 시기고, 가시기의 우주 온도가 3000 켈빈이었다. 아닙니다. 3000 켈빈보다 높고요. 뭐 대략 한 10억 켈빈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그거보다 더 좀 더 작아졌긴 했겠지만, 나는 3분 지난 게 아니고 38만 년 후. 자,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았다. 맞죠? 2번이 답이고요. 13번에 양성자, 중성자가 처음에는 1대1이었다가 점차 양성자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가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 상호 변환이 자유롭게 일어났다. 맞아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나시기에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환만 일어났다. 아니에요. 그러면 중성자가 많았겠지. 중성자에서 양성자의 변환으로만 일어난 거예요. 가에서 나로 가면서 우주가 팽창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이다. 맞습니다. 온도가 낮아져서,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온도가 낮아져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것만 일어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14번 헬륨 원자핵 생성 직전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7대1이었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을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 비를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와, 어렵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7대1 개수 비였는데, 헬륨은 14대2라고 하자. 그냥 풀기 쉽게 14대2의 개수 비였는데,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헬륨의 원자핵이라고 해야지.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2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2개가 결합한다. 그러면 수소와 이거 다 써야 되니까 어렵네. 수소의 원자핵이라고 해야지 이제 되긴 해서, 헬륨의 원자핵의 비율은 개수비로 할게요. 개수비는 12대1이고 질량비는 3대1이다. 뭐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헬륨의 원자핵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나타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개수비로는 12대1인데 헬륨의 원자핵이 수소보다 4배 더 무겁기 때문에 질량비로는 3대1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자, 15번. 자,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이다. 15번. 그러니까 얘네가 모여서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3분 되었을 때 뭐 괜찮습니다. 지금 얘네가 모여서 헬륨이 되기만 하면 돼. 그쵸?
찾고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로는 12대 1입니다. 근데 질량비로는 3대 1이 되죠. 1번이네요.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번. 연속 스펙트럼은 3개 띠가 연속적인 거죠. 1번 틀렸고. 자, 별빛을 분석하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별빛 분석을 해서는 수소와 헬륨의 뭐라냐 질량비를 안다라는 질량비.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은 흡수 스펙트럼이다. 아니죠. 연속 스펙트럼. 근데 원소 종류가 달라도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모두 같다. 아니죠. 우주 전역에서 수소 스펙트럼이 많이 관측되는 것은 우주에 수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맞죠? 네, 5번. 자, 고온에서 방출되는 건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방출에 따라도 했으니까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자, A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고요. 백열등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A처럼 나타나는 거죠. 틀렸고. C는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후 관측한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저온의 기체 흡수한 거 맞아요. 기억 디귿 한번. 자, 에너지가 이게 원자핵에서 멀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자핵하고 전자랑 가까워야지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에너지가 낮고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집니다. 그럼 에너지가 남잖아요. 남는 애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이걸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죠. 흡수를. 나에서 멀수록, 원자핵에서 멀수록 전자의 에너지 순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끼는 서로 가깝게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얘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는 에너지 순위가 높아지는 거고요. 전자가 가와 같이 이동할 때 방출 스펙트럼이 방출되는 거고요. 빛이 방출되는 거고요. 전자가 나와 같이 이동할 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 맞고요. 4번이 답이고. 19번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원소의 종류와 함량. 원소의 종류는 스펙트럼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함량은 이제 얼마나 많냐 이런 건데요. 함량은 선폭, 선의 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소 종류는 선의 위치로 알아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흡수, 보시면 아시죠? 이제 나는 방출. 틀렸고. 동일한 원소다. 맞죠? 동일한 원소 맞습니다. 위치가 똑같으니까. 전자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여 생긴다. 이거 맞습니다. 전자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여 생기는 거 맞습니다. 4번이고요. 자, 21번에 이건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네요. 이거를 브라운 호퍼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한 게 맞아요. 이거는 뭐 얘기를 안 했는데, 브라운 호퍼가 태양 스펙트럼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거야. 정밀하게 보니까. 그래서 태양의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태양의 어떤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되고요. 태양의 대기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알 수 있다. 아니죠. 뭐 이거 비교해 봐야겠지만 한 종류로 되는 건 아닙니다. 22번.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 수 있는 방법.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가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빅뱅 우주론자들이 먼저 예측을 했어요.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이 사람들 예측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자들이 우주의 원소 질량비가 수소대 헬륨이 3대 1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측정을 해봤더니 진짜로 3대 1이었다라는 거죠. 숙제를 안 내줄까 했는데 그냥 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에서 조금이라도 보면서 공부를 좀 해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등급 도전하기 23쪽은 숙제로. 네, 수고 많았습니다. 봅시다.